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수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출 기업은 우리나라의 항상 큰 투자 테마였습니다. 옛날에 중화학공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소비재 수출 기업, 엔터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을 수출하면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수출에 주목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을 보고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도 있겠죠. 뭐 인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내수가 100%이기도 하고 뭐 80%, 70% 내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내수 시장이 작기도 하지만 이 경기 사이클 요인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이게 하강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구 구조도 좋지 않고 출산 문제도 저출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나 미국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5천만의 시장을 80억 명의 시장으로 그리고 3만 불 소득이 아니라 뭐 8만 불, 10만 불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식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성장이지 않습니까? 성장이 여기서 뭐 연 10%, 20% 성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시장을 아예 열어서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성장한다면 너무나 매력적이고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매력이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주식 사실 미국 주식이 여러모로 우월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수 시장에 있어서 미국이 크고 그리고 주주환원 책도 옛날부터 해가지고 많이 잘 잡혀 있죠. 그리고 기업들의 사이즈가 크고 변동성이 아무래도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투자하기에 좋은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뭐 주주환원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저는 결국 성장 포텐셜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투자할 만할 것 같아요. 그 성장 포텐셜은 아까 말한 결국 시장의 사이즈 한계 때문이 제일 크겠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똑같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AI가 열렸을 때 미국 AI 반도체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이 회사는 사실 성장 포텐셜이 거의 뭐 엄청 큰 거죠. 마찬가지로 뭐 소비재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뭐 주력 시장으로 수출 비중이 80%다. 그럼 거의 뭐 이건 미국 기업 같은 성장 포텐셜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국내 주식도 매력이 있다. 네. 수출이 가장 큰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해외 건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수출하는 품목이 있었고 뭐 그런 것이 테마가 돼서 뭐 10배씩 오르고 막 이런 일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의 뭐 소득 수준이나 기술 수준 등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바뀌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내수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뭐 가격 경쟁력을 주로 하는 제조업이나 뭐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뭐 해외 건설 뭐 이런 걸 많이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수 소비재 그리고 뭐 약간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엔터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동차도 많이 수출하고 중화학공업도 많이 수출하겠지만 예전부터 수출 비중이 높아서 수출을 계속 하고 있던 것에서는 증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수출을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수출도 늘고 내수도 늘어야 어떻게 보면 그 이익적인 측면에서 증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수출을 예전에 별로 안 했던 분야 아니면 수출을 진출해서 미국을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된 분야들은 이게 포텐셜이 얼마인지 아직 좀 가늠도 안 되고 지금 뭐 1억 달러를 했는데 이게 뭐 1억 달러를 10년 동안 했으면 이게 1억 달러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회사구나 하시지만 뭐 거의 0회였다가 5천만 달러다 1억 달러다 2억 달러를 하면 내년에 4억 달러를 하나? 8억 달러를 하겠나? 뭐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수출을 하는 수출 시장에 처음 뛰어든 기업들이 오히려 포텐셜이 있지 않나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없던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전 내수 소비재가 수출화되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뭐 음식료, 뭐 요즘에 막 많이 나오는 뭐 삼양식품, 뭐 빙그레, 롯데 웰푸드 뭐 이런 기업도 있고요. 뭐 롯데 웰푸드 뭐 이름 좀 특이하지만 그냥 롯데 제과, 뭐 롯데 삼강 뭐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 인도에 가서 초코파이 팔고 있어요. 초코파이 하면은 오리온인데 인도에서는 웰푸드가 팔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인도 엄청 사람 많잖아요. 초코파이를 얼마나 많이 먹을지 아직 몰라요. 이런 그 모르는 포텐셜이 이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전 삼양식품이 라면을 팔아봐야 얼마나 팔릴까 했지만 미국에서 라면을 팔면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막 김도 풍기가 되게 사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김을 만드는 CJ 시푸드 같은 회사들이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인기가 많은 뭐 미국의 화장품 수출, 뭐 실리콘투라든가 이걸 만들어주는 ODM 회사들, 뭐 인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내구 소비재, 뭐 소비재 기업들 다 기회를 잘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가 해외에 나갔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잘 팔려요. 사실 삼양식품도 해외 나갔을 때 막 매대 불닭볶음면 늘어나는 거를 눈으로 본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눈으로 봤는데 이거 왜 이래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지금 주가 뭐 3분의 1, 5분의 1이었는데 그때 발굴해서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아마존에 1등하는 스킨케어가 우리나라 회사더라. 코스RX더라. 알고 보니까 코스RX 누가 갖고 있나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갖고 있더라. 이렇게 투자 기회를 이 소비재의 좋은 점은 하이테크 업종은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결국은 이게 내가 와닿지도 않고 기술도 모르고 누가 채택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생활에서 좀 더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수출 기업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볼 것이냐? 이 발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도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이 10일마다 발표합니다. 수출이 너무 중요해서요. 사실 한 달에 한 번 발표해도 되는데 4월 1일부터 10일 거 모아서 11일부터 20일 거 모아서 21일부터 30일 거 이렇게 발표합니다. 지금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빨라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반도체 10일 데이터 이런 거 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 공개된 자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니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내가 투자한 기업의 수출 데이터를 어떻게 찾냐? 그 회사의 공장이나 본사의 지역과 또 수출하는 상품에는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수출 코드를 알아서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서 이 매칭을 시키면 뭐 송파구에서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가 하나더라.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근데 송파구 의료기기 수출에서 미국형 수출이 늘어나더라. 그러면 거기에 무슨 회사가 있지?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근데 하지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출입 데이터로 찾는 법이 좀 귀찮거나 어렵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아니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마존에 들어가서 순위를 볼 수 있잖아요. 미국 아마존에 들어가서 순위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순위를 볼 수 있잖아요. 순위를 봤을 때 1위가 우리나라 기업이면 무슨 품목인가, 그리고 이게 뭐 지속적인가, 한 번 인기를 끈 건가, 이런 거 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구글 가서 구글 트렌드 해보는 거죠. 구글 트렌드에 무슨 면을 쳤는데 그 면이 엄청 검색이 많이 돼요. 그럼 뭐지? 했는데 그런 거를 또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뭐 해외 인플루언서가 막 먹고 매워 죽겠다 막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약간 관심을 갖는구나. 우리나라 거를 막 외국인이 엄청 유명해서 리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 쓰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트렌드가 먼저 올라오고 숫자는 나중에 올라오기 때문에 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투자하려면. 그리고 약간 좀 매출은 사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트렌드가 막 그 검색 커리가 계속 유지되는 회사는 나중에는 확실히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해외여행 가서 갈 때마다 마트 들리고 뭐 동네 슈퍼마켓 들려가지고 계속 보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항상 많이 변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수출 데이터나 뭐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수출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업들을 본다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